건강검진. 40대가 받아야 할 검사와 60대가 받아야 할 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구분 없이 똑같은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고 계세요. 사실 이 중에는 안 받아도 되는 검사가 꽤 있거든요. 내 나이에 안 맞는 검사는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괜한 방사선 노출이나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4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대별로 꼭 챙겨야 할 검사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검사까지 받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잉검진에는 크게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 피폭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1년 동안 받는 방사선량이 약 3mS인데요. 종합검진 패키지에 흔히 들어가는 PETCT는 한 번에 15에서 25mS를 받습니다. 자연 방사선 5년에서 7년치를 한 번에 맞는 셈이에요. 증상도 없는데 이런 검사를 매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과진단입니다. 과진단이란 치료 안 해도 되는 걸 병이라고 진단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은 30에서 50%가 치료가 필요 없는 암인데 PSA 검사에서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로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추가 시술입니다. 대장 내시경만 해도 1000건 중 한두 건은 장에 구멍이 나는 천공이 발생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라면 감수할 위험이지만 안 받아도 되는 검사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갑상선 초음파 검진이 유행하면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12년 만에 15배나 급증했어요. 그런데 사망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진을 많이 해서 암을 많이 발견한 거지 실제로 위험한 암이 늘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후 검진 자제 권고가 나오면서 발생률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키를 오늘 재고 내일 재면 자랐는지 모릅니다.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간격과 적절한 항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이에는 정확히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자, 그럼 나이대별로 꼭 챙겨야 할 검사와 아직은 안 해도 되는 검사를 정리해 볼까요? 40대부터 시작합니다. 40대는 본격적인 건강검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첫 번째 종합점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오일만 갈아도 되는 시기에 미션까지 분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40대부터 꼭 챙기셔야 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 내시경입니다. 40세부터 2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검진에서 위장조영술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위장조영술은 내시경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내시경을 선택하세요. 수면 위내시경이 위가 안정돼서 관찰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수면으로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여성분들은 유방 촬영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받으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2023년에 검진 시작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0세로 낮췄을 정도로 40대부터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시기는 생리 끝난 뒤 3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좋아요. 통증도 적고 검사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자궁경부 세포검사입니다. 이건 사실 20세부터 시작이지만 40대에도 2년마다 계속 챙기셔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B형이나 C형 간염 보유자라면 간암검진도 40세부터 시작합니다.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기세요. 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정기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추가로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분은 경동맥 초음파도 40대부터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경동맥에 혈관이 좁아지는 게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0대에 안 해도 되는 검사는 뭘까요?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PET-CT나 전신 MRI 같은 고가 검사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검진센터에서 패키지에 넣어 권유할 수 있는데 40대에 이런 검사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장 내시경도 가족력이 없다면 40대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40대까지는 사실 국가검진만 잘 챙겨도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50대부터는 꼭 추가해야 할 검사가 있어요. 50대부터는 검진 항목이 좀 달라집니다. 40대에 봤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여기에 꼭 추가해야 할 검사가 있어요. 첫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률 아시아 1위거든요. 그래서 5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검진에서는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받는 구조인데요. 가능하다면 대장 내시경 자체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장 용종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 잡초 같은 겁니다. 용종이 암으로 바뀌기까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한번 깔끔하게 뽑아주면 대장암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가 정상이면 다음 검사는 5년에서 10년 뒤에 받으시면 돼요. 한번 잘 받아두면 오랫동안 안심할 수 있는 검사인 거죠. 두 번째는 저선량 흉부 CT입니다. 이건 방사선을 적게 쓰는 가슴 CT인데요. 모든 분이 받으실 필요는 없고 하루 한 갑씩 30년 정도 흡연하신 분이라면 54세부터 2년마다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이 검사를 받은 고위험 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이 남성 기준 24%나 줄었거든요. 폐암은 전체의 80에서 90%가 흡연과 관련이 있으니까 해당 되시는 분은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갱년기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뼈 밀도를 재는 검사인데 방사선 피폭도 거의 없어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성분들 사이에서 50대부터 많이 받으시는 전립선 PSA 검사에 대해서인데요. 이건 전립선 관련 수치를 재는 혈액 검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검사는 양면이 있어요. 전립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가 필요 없는 암까지 잡아내는 비율이 30에서 50%나 됩니다. 전립선 암은 거북이 같은 암이에요. 진행이 아주 느려서 75세 이상에서는 다른 원인으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잡으려다 수술을 하게 되면 요실금이 5에서 20%, 발기부전이 50에서 70%까지 생길 수 있어요.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PSA 검사는 무조건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뒤에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50대의 검진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줄여야 할 검사가 생기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줄여야 할 검사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75에서 80세가 넘으시면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암을 아주 일찍 발견해도 치료 과정 자체가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검진의 이득보다 치료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중단을 고려해 볼 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PSA 검사입니다. 미국의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75세 이상에게 이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전립선 암 자체가 워낙 느리게 자라는 암이라 이 나이대에서는 검사의 이득보다 과진단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펫CT입니다. 증상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용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고 방사선 피폭이 15에서 25mS입니다. 그런데 증상 없는 분에게서 의미 있는 암을 발견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오히려 애매한 소견이 나와서 추가 검사를 계속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허리가 아프다고 무작정 찍는 척추 MRI입니다. 100년 된 한옥의 나무 기둥을 MRI로 찍으면 당연히 금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둥을 다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60세 이상의 90%에서 디스크 퇴행 소견이 나옵니다. 증상 없이 찍으면 괜히 걱정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60대 이후에 계속 챙겨야 할 건 뭘까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추적 일정에 따라 계속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심혈관 검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대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실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검진센터를 고르실 때는 우수내시경실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시경은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게 좋고,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누가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10일, 12월은 검진 성수기라 사람이 몰리고 검사가 바빠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1월에서 4월 사이 비수기에 여유 있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끝난 뒤 3일에서 7일 사이에 검진 일정을 잡으시면 유방검사 정확도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비용 면에서는 종합검진 패키지를 통째로 받기보다 본인 나이와 상황에 맞는 항목을 개별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거의 무료이고 여기에 필요한 항목 하나 둘만 추가하시면 돼요. 빅5 병원 기본 패키지가 50만에서 80만 원인데 항목을 골라받으면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전 방지약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내시경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검진센터에서 약을 끊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주치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함부로 끊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검진 결과 상담에는 반드시 참석하세요.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작년이나 재작년 결과와 비교해서 변화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전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곳이 좋은 검진센터예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40대는 위내시경과 유방암, 자궁경부 검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50대에는 대장내시경을 꼭 추가하세요. 대장암은 일찍 잡으면 거의 완치할 수 있으니까요.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줄일 건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 PET-CT나 무증상 척추 MRI처럼 필요 없는 검사에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검사를 제때 받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건강검진 예약해 드리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겁먹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챙기는 거예요. 다음에도 믿을 만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